예, 바꿔볼게요. 보고 싶다 연락해놓고 폭행? 이건 도대체 제목 봐서는 도대체 당초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제목인데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하. 2022년 12월 19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전남 강진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한 여성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하. 보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라는 뜻이겠죠. 네. 보고 싶어요 하면서 주소를 보냈는데 그 주소는 숙박업소 주소였고요. 아하. 그냥 숙박업소의 주소일 뿐만 아니라 거기가 몇 호인지 객실까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메시지를 받은 지 20분쯤 후에 그 주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엉뚱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객실에요? 분명히 그 여성이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웬 50대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 객실 번호까지 문자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주봉 교수님, 네. 혹시 막 반가운 마음에 급하게 가느라고 혹시 옆방을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문자에 있는 방으로 제대로 아, 들어갔습니다. 여성이 보냈다면서 문자는. 그러니까요. 그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네. 들어가자마자 50대 남성이 있었고 50대 남성이 다짜고짜 얼굴 보자마자 잘못한 거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허허. 황당하잖아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아니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황당한 일이죠. 둔기로 머리를 내려친 것도 모자라서 어머나. 피해 남성이 바닥에 쓰러지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나. 결국 폭행당한 남성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 보면 전현희 평론가님, 일단 문자를 그 아는 여성한테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저 방을 열었던 저 남성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상황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근데 시청자 여러분이 전모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건의 전모를 들어보시면 과연 억울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왜요? 있습니다. 일단 여성이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받고 숙박업소로 갔죠. 네. 실제로 문자를 보낸 사람은 누구냐? 네. 이 여성의 남성입니다. 어머나. 느낌 딱 오시죠? 어머나. 말하자면 이 전화기 주인인 여성과 이 숙박업소에 온 남성은 불륜관계였고 이 전화기를 쓰는 여성의 남편이 자기 아내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문자를 보낸 겁니다. 왜? 두 사람 불륜인 것 같아. 의심이 들었고 이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서 보고 싶어요라고 아내인 척하면서 문자를 보내서 숙박업소 주소를 보낸 겁니다. 네. 왜 숙박업소 주소를 보냈냐? 불륜이면 여기로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하는데 유인을 한 거죠. 그리고 딱 마주쳐서 당신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했는데 잘못한 거 없다고 하니까 아마 홧김에 이렇게 폭행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아니 이제 이른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얘기를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박주희 변호사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 50대 남성, 즉 자신의 아내의 휴대전화로 저 남성에게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낸 다음에 유인한 다음에 폭행을 한 거잖아요. 이거 엄연한 범죄 아니에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동기에 있어서 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맞습니다. 둔기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만들었다라는 건 결국은 특수상해죄거든요. 결국 이 남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억울했나 봐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남성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지만 역시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보통 이제 이 특별한 경우 말고는 국민참여재판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은 사실 우리가 국민정서법이라는 이제 표현을, 물론 그게 실제 법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시청자나 국민이 느끼는 건 대부분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참여재판, 무슨 자신감에 국민참여재판을 처음에 신청했을까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그 의사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죄가 인정되어도 훨씬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입니다. 기존 법조계의 시각과 다른 기준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국민참여재판을 거쳤음에도 유죄, 중형이 선고되면 이후 항소심은 이 판단을 되도록이면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소심 역시 이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방법 및 가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1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이 발생한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1심 판단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어쨌든 진짜 혹시라도 의심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